안녕하세요. 아이체험의 김진철입니다. 오늘은 하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볼 텐데요. 하회마을은 201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입니다. 하회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조선조초 공조전서로 계시던 유종해공이 이 마을에 틀을 닦은 이후 그분의 후손인 풍산유씨가 마을 가구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풍산유씨의 전형적인 마을입니다. 하회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별다른 의미나 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문 글자 그대로 물하자에 돌회자로 물이 마을을 감싸 돌아 흐른다 해서 하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회마을의 집들은 부용대를 뒤로 하고 낙동강을 바라보는 이른바 배산임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하회마을 들어볼 텐데요. 여기 보면 담이 토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보면 초가집이나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타임머신을 타고 60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양진당과 더불어 하회 북촌댁을 대표하는 부촌댁을 한번 방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회에서 가장 큰 부촌댁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물이 바로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부촌댁입니다. 경상도 도서를 지낸 유도성이 1862년 지었는데 몸체와 별당과 사당, 대문관인 횡랑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엌, 광 등 시설공간이 많아 99칸으로 불렸던 부촌댁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있는 건물이 방이 화경당이라는 방입니다. 화경당은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경제권을 가진 바깥 주인이 귀가하는 곳이고, 오른쪽에 보면 북촌유거라는 방이 있는데요. 북촌유거는 가장 웃어른인 할아버지가 귀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화경당 옆에 있는 방인 수신녀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 수신녀와는 장성한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혼자 귀가하며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 집에는요, 특이하게도 하인방이 없는데 아마 출퇴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은 바깥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화장실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지붕을 잘 보세요. 방금 우리가 봤던 북촌댁 건물은 다 기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붕은 기와로 만들어져 있는데 화장실은 특이하게도 초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초가집으로 만들었을까요? 100% 차면 기운다라는 옛말처럼 항상 겸손히 살기 위해 초가로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실을 이렇게 건물 밖에 지은 이유는 지나가는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집안 아이들도 밖에서 놀다가도 볼 일은 집에 와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인분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1894년에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하회마을도 동학농민군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촌댁만큼은 동학농민운동이 약탈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북촌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평상시에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들도 이 집만큼은 낙찰을 하지 않고 보호를 해줬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촌댁을 보고 양진당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보면 섬신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600년 된 너트나무가 있어요. 그 너트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마을 중앙의 삼신당에는 수령이 6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느티나무인데요. 삼신당은 풍수시리상 마을의 혈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월 대보름에 마을 안녕을 비는 동제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회 별신굿이 이루어지는데 탈놀이 춤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종이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여기 무엇을 묶었냐면 이 종이에 자기가 기원하는 것을 여기에 적는다고 합니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문화를 보고 소진 문화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곳을 저기에서 흰 종이로 소원을 적어가지고 여기에서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신당을 보고 부총댁과 더불어 이 하회마을에서 대표적인 집인 양진당을 한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물이 하회마을에서 북촌댁과 더불어 대표하는 건물인 양진당입니다. 이 양진당은요, 이 하회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집은 유성룡 선생님의 행인 유운용 선생님의 집입니다. 건물의 특징은 안채와 사랑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끝이 맞물려 안채와 사랑채로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목재 건물의 오랜 보존을 위하여 청마루와 이 돌담 사이 공간을 공기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습기에 약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틈을 두었습니다. 현대 기법인 콘크리트 건물도 100년 수명 유지가 곤란한데 이렇게 목재로 만든 이 건물이 600년 이상이 된 건물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선조들의 건축 양식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진고택을 돌아보고 이제 충효당으로 갈 텐데요. 충효당 가기 전에 또 한 곳을 볼 곳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1999년 4월 21일) 이곳에는 귀한 분이 방문하셨는데요.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하여 기념나무를 심었는데요. 바로 앞에 보시는 구상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이었답니다. 여기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 잔치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구상나무를 보고 구상나무의 맞은편에 보면 바로 건물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저 건물이 충효당입니다. 바로 유성룡 선생님의 고택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유성룡 선생님이 이곳 고향인 안동을 내려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의 문화생과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유성룡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유성룡 선생님이 바로 영의정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중요한 한 분을 첨가하게 되죠. 그분이 누구냐라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유성룡 선생님은 나라의 어려운 이 임진왜란을 잘 이겨내셨고요. 그리고 다시 이 고향으로 들어오셨을 때 또 중요한 책을 하나 저서를 하십니다. 그 저서의 이름은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징비록이라는 뜻이 뭐냐면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일어났던 일을 경계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임진왜란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 땅에 임진왜란과 같은 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책입니다. 대청마루에는 명필 미수허목공이라는 분이 충효당이라는 편액을 써서 걸었는데요. 저 글자가 전서체입니다. 충자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사람 인자가 사람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효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처럼 충효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충효라는 말이 저기에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겠습니다.
하회마을에 오시면 매주 탈춤 공연을 합니다. 한번 오셔서 한번 이렇게 관람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회마을을 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하회마을은 언제나 와도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을날 이 하회마을에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많은 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